브라질의 어떤 환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직까지 꾸준히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정보를 듣고 브라질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면은 뭐 돈을 벌겠다, 사업에 뭐 정착하겠다라고 오신 분이 많은데, 이걸 제가 한 20개 정도 넘는 동영상으로 계속 시리즈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근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어렵냐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입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을 갔습니다. 놀러 가서 딱 보고 나더니 여기 이 나라 좋다. 이 나라에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이민 간다면 갈 수 있고, 간다고 해도 그렇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같이 성공해서 잘 살 수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이 없죠. 네, 첫 번째는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지위도 얻어야 되니까요. 또 하나는 거기서 내가 그 나라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옛날에 6,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브라질보다 월등히 못 사던 곳이었습니다. 정치나 경제적인 발전이 아직 못 이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잘 사는 곳이라고 브라질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경쟁이 없던 곳이라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서 성공하였는데, 이젠 시대가 확 바뀌며 대한민국은 월등히 잘 사는 곳이고 브라질은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오시던 눈으로 브라질을 낮게만 보고 못 사는 나라라고 보면서 이곳에 가서 내가 쉽게 내가 한 10억, 20억 있으니까 가서 돈 투자하면 돈 벌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경기도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또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이곳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브라질은 항상 이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 벌고 하다가 아니면 브라질에서 돈 벌어서 딱 되면은 내가 한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된가. 그럼 미국에 뭐 영주권도 있고 뭐도 하면은 나 미국 간다라고 가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90년대만 해도 한참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7만 명, 8만 명, 9만 명 됐다고 했는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가고 나서 여기 남아있었던 분들은 계속 가족을 꾸리고 사업 꾸면서 잘 살고 있는 반면, 미국에 가신 분들 중에도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또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장 악수를 두는 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왜 돌아오느냐? 예전에 이거 성공했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다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오는데, 그분이 아무리 짧게 갔다 온다고 해도 시장은 변합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하던 방식으로 다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다른 악수를 듭니다. 어떤 악수냐? 아무래도 미국이 좋다. 시간은 겁니다. 그런 경우를 꽤 봤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얼마 전만 해도 이런 경험을 제가 겪었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한국 갔는데 브라질에서 무슨 사업을 할 거 있으니까 내가 좀 그걸 좀 알아봐서 좀 도전해 보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코비드로 인하여 비상사태인 것도 있지만 예전과 같이 뭘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90년대 제가 봤습니다. 한국에서 뭘 하나 가져오면은 여기는 없는 거니까 하다못해 옷 하나라도 가져오면 팔던 곳이었는데, 요즘에 브라질에서 한국 사람이 팔 만한 것이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중국 제품이 들어와 있고, 또한 이게 현지에서 뭐 필요 없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누가 들어와서 벌써 뭐 유행이 지나갔다라든가, 아니면 그거 필요 없는 그냥 이게 시장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있느냐? 쉽게 해서 브라질에다가 누가 뭐 한국 담요라든가 뭐 이렇게 오리털 이게 사겠습니까? 브라질에서요? 참고로 담요는 한국 사람 삽니다. 우리는 담요를 덮으니까요, 겨울에. 그렇지만 오리털 뭐 이런 더운 나라에서 누가 그걸 삽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뭘 해볼까? 그 분야를 수십 년간 해본 사람도 도전하면 실패할 확률은 높은데, 아무것도 하면서 연결만 해본다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전문 분야 사람은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미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쓰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카메라를 계속 보면요, 카메라에 관련된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카메라를 어디서 만들고 누가 하고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야 내가 한국에서 카메라 만들고 있는데 한번 사볼래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한국에는 전문가가 아닌 이 브라질과 어떻게 해보려고 와서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없이 연결만 해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이것에서 그러면은 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뭘 했다는데 그게 대부분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10억, 20억이 그냥 돈을 무건 보내서 이곳에서 누가 팔아서 나한테 수금해 주길 원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아니, 한국으로 칩시다. 한국으로. 제가 30억 원어치 물건을 보내주면은 그걸 60억에 팔아서 30억 갖고 30억 저한테 이게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그러니까 답은 없지 않냐?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끊임없이 그곳에서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여태껏 보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조금 모으면은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여기 투자해서 뭘 해보려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 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는 일부는 그거에 대해서 수년간 또는 십몇 년간 20년간 계속 하다 보니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화돼서 이거를 내 먹고 사는 그러면서 굉장히 또 뭐라고 될까 이렇게 좀 정직하게 아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몇 억 불 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야 100만 불 보면은 많이 버는 거네 이렇게 먹고 산다 이렇게 바뀌는 건데 아직까지도 일확천금을 좀 노려서 도전하신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한 이 브라질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브라질에서도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니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팔겠습니다. 라고 연락 주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한 분은, 이것에 그, 뭐, 친환경적인 이런 뭐 에너지를 재생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브라질은 나라가 크고 자연 환경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도 강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여기 현지에서 그렇게 필요한 수요처를 알게 돼서 개발하십시오 하면은 자기하고 부사장하고 와서 계약해서 뭘 하겠다고 합니다. 결론이 자기 물건과 서비스를 파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연결합니까 했더니 필요하면 다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럼 그거를 개발이 쉽냐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이게 쉽냐 안 시켜서 브라질 회사를 그런 데 가잖아요. 경험상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있으면요 여기 현지에서는 가지고 오세요. 테스트 해봅시다. 당신이 투자를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거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거 국산화 시켜서 국산에서 세금 다 내고 갖다 와서 그럼 내 회사에서 이 기술과 서비스를 써보고 좋네. 그럼 나는 당신과 이게 계약을 하겠다 이런 건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저기서 돈 주고 내 걸 가져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현지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친척이나 뭐 인맥을 이렇게 발굴해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촌 형이 살고 있더라. 내가 아는 뭐 작은 형이 살고 있더라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물건 좀 거기 브라질에 팔아봐 라고 하는데 그 파는 분이 여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엔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똑같은 게 뭐냐면요. 이런 거래, 사고 팔고 하는 담당자끼리는요. 서로 상호 이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는 사람은 이 제품에 하자가 없다라는 게 신뢰가 있어야 사는 거고요. 사는 사람도 저 사는 사람이 돈을 나한테 확실하게 줄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무시하고 새로운 제품이 중간에 끼려가면 어렵고요. 이건 브라질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똑같습니다. 또는 아니면 이 사람을 빼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구매자는 그 사람 좋은 제품이고 좋은 서비스라고 해도 두고 자기가 아는 거래처한테 연락해서 야 너희 나라에서 이런 좋은 서비스와 제품이 있으니까 너가 한번 알아서 나한테 줘라. 왜? 나는 너를 믿으니까. 저 사람은 못 믿겠어. 이거는 세상 이치입니다. 이치.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것을 넘어서 그냥 좀 내가 좀 한번 슬쩍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브라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배웠던 이런 경험담 이야기들을 묶으면 그러니까 실패담입니다. 실패담. 브라질에서 실패한 이야기들만 해도 책 한 두 권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언젠가 썰로 좀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브라질 그러니까 코비드를 이겨낸 브라질 이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잠깐 두고요. 어찌됐건 브라질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상생활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요. 또한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제 활발히
한동안 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다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요. 먹고 살기 이제 힘들어서 그래도 어떻게 좀 비비고 사는데, 제가 작년 말하고 올 초만 해도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코비드가 터지기 전 2020년 전에 한 7, 8년 정도의 옷가게를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그들이 이제 30대 결혼을 해서 가게를 열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와중에 코비드가 터지니까 기존 손님이 없다 보니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 한국 기업이나 어디 들어가서 뭐 3,500캐알 정도, 그것도 보면은 한 600불 정도, 한 700불 정도 되는 돈을 월급으로 받고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새롭게 도전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젊은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이곳에서 이제 만 5살, 이제 6살 할 건데요.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사실 제 나이에는 주위의 사람들, 제 또래의 사람들 보면은 아이들이 다 대학교 나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든가 다니고 있든가 뭐 이렇게 졸업할 아이들인데,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도 못 들어갔지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 세대와 만나게 되는 거죠. 아이들 위주로 만나야 되니까. 일단 가면 저는 조용히 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띠동갑 이상 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말 한 번 하면 꼰대가 되니까 조용히 있는데, 그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들 위주로 보면은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드디어 내가 예상했던 세대가 변하는. 그러면은 이제 성당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부모님도 벌써 한국 들어가셨고요. 뭐 처갓집도 다 이제 장모님도 들어가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확 줄었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제가 원로가 되겠죠.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먹으면은. 근데 그래도 이 젊은 애들이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2019년 전만 해도 제가 안타까웠던 게 브라질 살던 거의 1.5세 2세들이 한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나 했더니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미국을 간 겁니다. 자기네들이 영어도 되고 뭐 그쪽. 또 미국 가면은요, LA 같은 데 안 갑니다. 뭐라 그러니까 뉴욕이나 이런 것처럼 한인 사회가 아닌 브라질 사회에서 같이 먹고 살아요. 그게 참 희한하죠. 자기는 브라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많이 결혼하고 현지화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올렸더니 어느 분은 우리 혈통을 지켜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브라질 사람, 뭐 일본계, 뭐 여러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우리 후세 아이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혼혈아이도 많이 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한국 학교도 오고 또한 한글도 배우고 이렇게 같은 뭐 성당 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게 같은 한국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라는 거는 언론 이제 남고 국적은 다 브라질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거 남고, 그래도 이 사회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것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현재 코비드를 이겨낸 브라질 이제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브라질에서 해서는 안 될 사업 이야기를 좀 주제로 잡든지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그걸 좀 보고 이제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